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직장생활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총 5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같은 차트를 만드는데 뭔가 내가 준비한 자료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 끝까지 와주세요.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총 5단계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석한 데이터를 어떠한 차트로 만들지 차트 종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의 색상, 즉 차트의 테마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트를 간소화시켜 줄 건데 이 간소화 작업은 데이터 항목 간소화와 차트 항목 간소화 두 개를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꾸미는 단계까지 해서 차트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오빠도 야채 가게의 월별 판매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상당히 간단한 데이터지만 실전에서는 훨씬 복잡한 데이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나 또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편리한데요. 데이터 정규화에 대한 강의 목록은 여기 우측에 링크를 적어 드렸고요. 피벗 테이블이나 슬라이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 시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빠도 야채 가게의 월별 판매 현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오신 다음에 여기 차트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모든 차트에 오신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이 배추 항목이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트 형식을 바꿔서 볼게요. 다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이 오시고요. 이 차트 종류를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색 막대의 판매량이 점점 증가해서 12월 달에는 전체 판매량의 50%까지 판매량이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배추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배추 판매량이 점점 증가해서 12월 달에는 130만원 가량을 팔았고 그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50%까지 올라갔다 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실전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약한 데이터를 어떤 차트로 표현할지 선택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청중이 보기 편하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되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 3D로 차트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등등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D 형식의 차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아래 5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로 막대형, 누적 막대형, 그리고 꺾은상 그래프, 가로 막대형 그래프, 원형 차트 이렇게 5개만 기억하시면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무용 차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2D 형식의 차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간소화한 다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한 2개 정도를 차트에 강조하는 식으로 만들어주면은요 훨씬 보기 좋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개 차트에 대한 예제를 넣어놨는데요. 각각의 차트를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누적막대형 그래프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차트의 종류까지 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차트의 스타일과 테마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요. 이 단계는 차트에 들어가는 색상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특별한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이 테마색만 잘 결정하면은 누구나 보기 좋은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마다 사용 중인 차트 양식이나 PPT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색상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 중인 특별한 색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경색, 두 번째는 강조색입니다. 그래서 배경색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색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회색과 남색 계열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색은 이 따뜻한 색상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을 씁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 강조색의 경우에는 하나의 차트 안에 두 가지 이상 색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하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색상을 결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요, 여기 우측에 링크를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에 오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나열된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참고해서 차트에 들어갈 색상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과정도 귀찮으신 분들은 오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 테마를 적용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상단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테마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테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마를 이렇게 선택해서 테마를 적용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배경색은 회색으로 그리고 강조색은 노란색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색상을 변형해 줄 건데요. 이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채우기에 오신 다음에 색상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었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진한 회색, 두 번째는 좀 더 옅은 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세 번째도 이렇게 중간 색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의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 차트가 굉장히 보기 좋게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차트를 간소화시켜 줘야 되는데요. 간소화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항목 간소화고요. 두 번째는 차트 항목 간소화인데요. 일단 데이터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차트에 총 6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를 만드실 때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 항목은 최대 5개 이내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게 보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이 배추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5개의 항목을 기타 항목으로 합쳐서 표현해 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00만 단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높은 자릿수의 숫자일 때에는 1000단위와 10만 단위를 절삭해서 표시하시면은 차트를 간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요, 이렇게 단위를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된 단위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반드시 달아줘서 청중과의 오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단위와 10만 단위를 절삭하는 방법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연습 시트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의 스타일까지 결정이 된 이 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개의 항목을 기타 항목으로 합쳐준 차트를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항목을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기타 항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서범스를 통해서 이 5개의 항목의 합계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되었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12월까지 합계를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배추 항목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윤곽선과 안쪽에 넣어서 표시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에 오신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누적 세로막 대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의 색상을 이렇게 채우기는 회색과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10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범위에서 숫자 표시 형식을 바꿔줄 건데요. 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이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샵, 샵, 샵 0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된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콤마를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 형식이 이렇게 100만에서 1000 단위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콤마를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1000 단위가 절삭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콤마를 하나만 넣어서 1000 단위를 바꿔준 다음에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되는 데이터 형식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위를 변경했기 때문에 차트에다가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데요. 탑입에 오신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는 단위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도형에서 채우기 색상은 없음으로, 윤곽선도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깔끔하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차트 항목을 간소화해 줄 건데요. 이 차트 항목 간소화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항목을 간소화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만들어지는 차트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 추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차트의 제목과 세로축 그리고 눈금선이랑 범례를 모두 지운 다음에 간소화해서 진행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로축을 유지하실 때에는 세로축의 값을 5의 배수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축 값을 2700, 2500, 2300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2000, 2500, 3000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편한 숫자로 표시하는 게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눈금선을 표시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서 표시하는 것보다 최소 3개, 최대 5개로 나눠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눈금선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볼게요. 중복되는 항목은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그룹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도가 중복돼서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시면은 훨씬 차트를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은요, 가로축에 입력되는 항목이 길 때에는 텍스트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또는 이 글자가 대여선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요, 줄바꿈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차량수를 사용하시면은 이 항목이 두 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간소한 차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눈금선과 세로축은 지워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가 중복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연도를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이어함수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어함수를 써서 이 날짜의 연도를 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연을 추가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을 바꿔줄 건데요.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 표시 형식에서 이 앞에 연도를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월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차트를 다시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편집이 오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월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범위를 이렇게 연도를 포함해서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소화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도가 가운데에 표시가 되지 않고 좌측에 표시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 가로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이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이블에 오시면은요, 이 밑에 이 다단계 항목 레이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체크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다단계 항목으로 표시가 안 되고요. 여기를 체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항목이 묶어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줄 건데요. 일단 이 차트에 이 바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이 막대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누적 막대 그래프는 이 데이터 레이블이 반드시 막대 안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레이블 서식에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표시 형식에 보시면은 레이블 위치가 가운데나 또는 안쪽 끝에 또는 축에 가깝게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밖에 표시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다른 트릭을 써서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에서 이 막대 밖에 레이블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합계라는 행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합계를 구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썸을 통해서 기타와 배추의 합계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동 채우기로 이 값을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위 항목 계열에서 추가를 눌러서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항목을 추가해 줄 건데요. 일단 계열 이름은 이렇게 A73 되겠죠. 그리고 계열 값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범위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항목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차트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혼합에 오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넣어준 이 합계 항목을 보조축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꺾은 선형 차트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두 개 항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꺾은 선형 차트가 이 누적 막대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기존 레이블은 지워 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꺾은 선형 차트를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윤곽선을 이렇게 없음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레이블 서식이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레이블은 표시가 됐고 이제 이 레이블의 값만 저희가 원하는 값인 이 배추의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블을 다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레이블 서식에 와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레이블 옵션에 보시면은 저희가 레이블에 표시할 수 있는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셀 값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레이블 범위를 이 배추 값인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 값은 체크 해제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추에 대한 값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보조축은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꼴은 굵게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범례에 합계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합계를 두 번 클릭해서 합계만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범례의 위치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범례를 좀 구석으로 이동해 줄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동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차트 항목 간소화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차트를 꾸미는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꾸미기 단계인데요. 차트 꾸미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게 1단계에서 데이터 요약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색상을 변경하고 테두리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본인이 차트를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차트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변경하시면은 차트의 전반적인 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의 비율을요, 이렇게 길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차트의 변화량이
좀 더 크게 변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시면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트의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해서 청중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꾸며 줄 건데요. 이 막대를 일단 우클릭하신 다음에 최후의 색상을 옅은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최후의 색상을 이렇게 좀 옅은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이 마지막 3개의 색상을 좀 진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음 색상도 똑같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윤곽선을 남색의 두께는 좀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대시선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윤곽선을 넣어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반적인 레이블의 글꼴 크기는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3개의 글꼴만 이렇게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키보드 F4키 누르시면은 이전 동작이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글꼴을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입해서 이 도형을 화살표를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도형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이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투명도를 좀 넣어줄게요. 그쵸? 그리고 도형을 회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었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차트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차트를 잘 만드는 거는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으로 키우시면은 이후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